세계의 우주쇼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곳을 가지 못해도 광역 토론토에서는 90% 넘는 부분적인 개기일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면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월요일에 구름이 예보돼 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놓칠 수 없는 보기 드문 이벤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측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공인된 일식 전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지면 안경을 벗고 직접 눈으로 달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의 코로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부분적으로 가린 상태에서는 꼭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기일식은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낮 2시 3분에 시작해 4시 30여 분에 마무리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관측할 경우 완전한 개기일식은 3시 18분쯤부터 4분여 동안 지속되고 토론토에선 3시 19분부터로 예상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외에 윈저와 킹스턴,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에서도 완전한 개기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는 개기일식에 대해 배우는 특별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토론토 동물원과 CN타워에서도 관련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선 관측 이벤트가 열립니다. 100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아가라 폭포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곳곳에 차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과 캐나다 SA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별 토크쇼도 운영합니다. 한편 이날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항공기 이착륙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보호장치 없이 태양을 직접 보지 않도록 승객들과 직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민족별 전문 요양원들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년 전 발효된 개정법 탓에 입원 환자들이 이런 전문 요양원으로 옮겨지면서 혼란과 고립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의사소통 문제는 물론 음식 문화가 너무 달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선순위다 보니 요양원 입주 대기자들은 뒤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한 이탈리아 전문 요양원에는 매달 3명의 비이탈리아인이 입주하는데 이들 중에는 영어마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이런 환경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이탈리아 요양원뿐만 아니라 아리랑 등 한인 요양원과 유대인, 불어권 등 여러 민족별 요양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어르신들의 요구와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성훈 장기요양부 장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원 강제 입주를 거부해 하루 $400씩 병원비가 청구된 환자가 7명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병원 등이 보건부나 장기요양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앞서 야당도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 개정법에 따라 요양원으로 보내진 환자는 모두 2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버타주의 50대 여성이 플랭크 자세로 4시간 30분 넘게 유지하며 여성 플랭크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랭크는 팔뚝과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지면에서 떨어뜨린 채 몸을 일직선으로 버티는 운동입니다. 올해 58세인 도나진 와일드 씨는 지난달 4시간 30분 11초 동안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2019년 기록을 10분 이상 늘리며 여성 플랭크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손주 12명과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기네스에 도전한 와일드 씨는
마지막 1시간이 가장 어려웠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은퇴 전까지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던 와일드 씨가 플랭크를 시작한 건 12년 전입니다. 손목 부상을 입은 뒤 평소 좋아하던 운동을 하지 못하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다 플랭크를 시작했는데 이 자세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공부도 하면서 더욱 빠졌습니다. 기네스 도전을 앞두고는 매일 연습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남성 플랭크 기네스 세계 기록은 지난해 체코의 50대 남성이 세운 9시간 38분 47초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성인 한 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현재 집에서 격리 중인 가운데 더럼 지역 보건당국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24분부터 밤 8시 45분 사이 피어슨 3터미널에 홍역 바이러스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간 공항에 머문 사람들은 의심 증상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역에 노출되면 7일에서 21일 이후 고열과 콧물, 기침, 눈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에 붉은 발진은 4일에서 7일간 지속됩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온주의 홍역 환자는 총 9명으로 1명을 제외한 8명이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의료기기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수면 무호흡증인 사람이 사용하는 옴니랩 어드밴스드로 인공호흡기가 간헐적으로 재부팅되거나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재부팅과 상관없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 호흡 저하와 저산소증, 호흡 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모델 번호 1044278 등인 해당 의료기기를 리콜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조사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덕포드 수상이 음주 관련 규정 강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드 수상은 군입대도 가능한 19세가 되면 스스로가 선택해 술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며 음주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자는 제언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캐어런 무어 온주 의료 최고 책임자가 안전한 약물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의 사망을 줄이고 음주 연령도 21세로 올릴 것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으로 포드 수상은 무어 박사의 권고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무어 박사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포드 수상은 편의점 주류 판매 확대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빠른 통과를 위한 넥서스 신청 수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넥서스 신청비가 20년 넘게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데 최근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0인 신청 수수료를 $120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수수료 인상 전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 인터뷰를 예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년 유효기간인 넥서스 카드 소지자는 양국을 오갈 때 보안 검색 간소화와 간편한 입국 심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1만여 명이 신청, 총 가입자 수가 18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캐나다인들이 뽑은 최고의 기업에 구글이 선정됐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이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0개 부문 기업들에 대한 평판을 조사한 결과 300여 개 기업 중에서 구글이 100점 만점에 75점을 얻어 평판 좋은 기업 1위에 뽑혔습니다. 구글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사회적 책임 수행, 정직성과 투명성, 품질, 혁신 등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고 소니가 2위, 이어 캐네디언 타이어와 삼성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유튜브와 셔퍼스 드럭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순이며 아마존과 코스트코, 달라라마가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